안녕하세요. 도훈사주 멘토링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개묘년의 기토일간 운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갑을 병정무 해서 10천간 중에 이제 5개가 끝났고요. 오늘 기토일간을 하는데 며칠 전이 3월 6일이었습니다. 3월 6일. 3월 6일이 절기상으로 경칩이죠. 2월 4일이 입춘이었고, 제가 이 개묘년 운세를 입춘 전에 이렇게 해서 일간하고 일주하고 나눠서 각각 1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될 일들도 생기고 좀 바빠서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제 강의를 기다리시는 많은 구독자분들도 계신데 빨리빨리 올려서 이 공부에 도움드리고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이 강의를 한번 올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 그 전에 빨리 올려서 빨리 보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들 아직 개묘년이 2월 4일 입춘 기준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면 아직 많은 11달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공부에 도움되시고 사주 보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알고 있는 내용 더 찬찬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은 요즘 들어서 유튜브 사주명리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사실 몇 분 안 계셨었거든요. 어쨌든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유튜브로 이 사주 강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제 이게 음지의 학문에서 양지로 올라왔다는 것이고,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저변화 됐다는 거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명리를 알게 되면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어떤 힘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 우리가 점쟁이처럼, 무속인들처럼 딱딱딱 이렇게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도 맞출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승의 운이냐 하락의 운이냐, 나아가야 되냐 멈춰야 되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뭐 취길피용한다, 이게 명리로 공부한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미워하기보다는 좀 측은한 마음이 들고요. 그냥 이해가 돼요. 참으면, 그렇죠? 이해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 참으면은요, 이게 내 속병이 돼요. 속병. 화병이 되거든요. 근데 명리 공부를 하면 그냥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무관성이야. 그러면 나름 그게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관성이 없어서 자기가 어떤 규정된 틀이나 그런 거에 얽매이기 싫어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무식상 같은 경우는 자기 표현력이 좀 약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이렇게 표현력이 없지? 뭐 이렇게 그럴 때 보니까 무식상이네. 내가 이해를 해야겠구나. 또는 이제 무재성 같은 경우는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고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목표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하거든요. 계산 능력이나. 물론 이제 안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정돈이 조금 미흡하기도 하고, 나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무재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성이 강한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무질서인데,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게 또 무재성 분들이거든요. 그게 어쨌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요,
미워하는 미움이 약해져요. 없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져요. 이해를 하면 결국엔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내 나아갈 바와, 그렇죠? 나아갈 때와 멈출 때, 상승할 때와 하강할 때를 알게 되니까 이게 불안감이 다소 해소가 된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죠. 저는 명리 공부가 이런 어떤 큰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하시는 게 뭐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이 되고, 뭐 경쟁 관계 뭐 있기도 하지만 또 다 그게 인연 따라 갑니다. 인연 따라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실력, 표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제 강의를 지금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보고 아우 너무 좀 지루하다, 말도 좀 느리고 별로다, 그러면 그냥 다른 선생님 찾아가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2년 따라 갑니다. 2년 따라 가고,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유튜브 강의는요, 물론 제가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해드리고, 이 사주 해석이나 뭐 기토일간한테는 계면연이 어떻다 이렇게 이제 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표는, 제가 하고자 하는 강의는요,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사주를 그냥 내 팔자 궁금해서 그해 계면년, 뭐 내년 갑진년, 그쵸? 을사년, 이게 궁금해서 재미라고 하긴 그렇지만 재미나 호기심으로 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요, 이게 좀 강의가 어렵고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사주 공부 제대로 하고 싶다, 그 원리와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실전풀이죠.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다 해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합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비법이라고 할 수 있죠. 노하우, 요령, 제가 이거를 업으로, 직업이죠, 직업. 또는 흔히 얘기하면 돈벌이 하는 사람이면 이런 강의를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혹시 또 제 강의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나. 현업에 계신 분들은 내 이 사주 보는 비법, 노하우를 다 오픈하면 어떡하냐. 우리는 이제 그러면 사주 보러 오는 손님들이 줄고 알아서 사주 다 보게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오픈하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직업이나 이 돈벌이로 수단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려도 이거를 100% 활용하시면서 정말 이해를 해서 내 걸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저도 한번 제 스스로도 지금 계속 공부 중이거든요. 저도 이 공부는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사주의 도구를 익히는 데는 뭐 십성, 십이운성, 십이신살, 합평충파해 뭐 이런 것들 익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2, 3년이면 족합니다. 빠르신 분들은 2년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게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경험치가 쌓여야 되고, 그리고 어떤 숙성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우리 목화토금수가 있듯이, 그쵸? 공부를 열심히 배우는 단계는 목화 단계죠. 호기심 갖고. 토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는 단계고, 금은 결실을 맺는 거죠. 그리고 수는 지혜로서 이거를 이제 정말 내 거 해서 내 삶에 이 경험을 투영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아직 제가 볼 때는 목화 토금수 단계 중에 토 단계에서 금 단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거 좀 뭐 앞에 사설이 길었는데 어쨌든 제 강의를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사주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면 다른 선생님 막 찾아다니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금 8년째 사주명리 공부를 8년째 됐거든요. 횟수로 8년밖에 안 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8년이면 꽤 했네 하시지만, 저는 사주 공부를 갑을병정을 시작한 이후로 하루도 이 명리 공부, 사주 공부를 안 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량도 내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엄청 낮던 것 같고요. 집중. 제가 이제 제 강의에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도 썼는데, 10,000시간은 훨씬 넘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유료 강의, 유튜브에도 이제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유료 강의나 책도 많이 사서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8년 동안 공부하면서 다른 선생님들 USB로 강의 산 거, 그 다음에 유료 결제한 거, 뭐 이런 거 따져보면 책가까지 해서 한 돈 1,000,000원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이 들였죠. 제 취미 활동 하면서 들었던 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뭐 1,000,000원이라지만 제가 지금 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요, 술도 안 하고요, 담배도 많이 폈었거든요. 담배도 20년 가까이 폈었는데 담배는 2012년도에 이제 끊었어요. 금연해서 이때까지 안 피고 있고, 술은 제가 명리 공부를 시작한 게 2016년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사주에 자유기문이 있습니다. 사주에. 그럼 어떤 그런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몸에도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안 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를 안 하면서 명리 공부, 제 명리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돈을 제법 책도 사고 뭐 하면서 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유튜브에 있는 많은 강의도 받고 책도 많이 봐서 가장 노멀한, 보편 타당한, 그다음에 신강신약에 치우치지 않은 어떤 그런 강의를, 사주 통변을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기토 강의 들어가는데 벌써 잔소리만 한 12, 3분 했나요? 잔소리라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 유튜브니까 제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 이제 스킵하셔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스킵하시려면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토일간, 기토. 일단은 조금 이제 저는 기토일간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화일간인데 2023년도에 사주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는 일간. 자, 1번 하면은 기토, 2번 하면 정화. 왜냐, 기토는 일단은 편제편관의 재생살에 이 운이 동하거든요. 계묘가. 정화는 편관과 편인의 운이니까 일단 편관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일단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구설 수 있다. 그쵸? 거기에 이제 기토일간은 재생살이니까 편제가 편관을 생하는 어떤 모습이다 보니 울고 싶은데 와서 누가 따귀를 때린다. 그쵸? 사업 해서 엄청 잘 되다가 성공해서 막 수입, 그쵸? 이제 엄청 잘 되다가 갑자기 망했는데, 망해서 힘든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가보니 암이라더라. 뭐 이렇게 이제 막 이 힘든 게 막 겹쳐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럴 수 있는 어떤 사주적으로 그 일간이 기토일간이다. 근데 뭐 다 그러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크게 봤을 때 그냥 십성적으로만 봤을 때. 근데 이게 또 가장 뜰 수 있는 가장 핫하게 변폭이 클 수 있는 게 또 기토일간이거든요. 잘 조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공부, 명리 공부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심리, 성향, 성격 적인 특징을 보이느냐, 이걸 먼저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계묘년이라는 운도 중요한데 기토일간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나 성격, 성향을 일단은 그 우리가 체라고 봅니다. 체. 그쵸? 본질적인 체를 보고 이 운은 우리가 이제 용이라고 합니다. 용. 그쵸? 쓸 용.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 쓰느냐, 이 기토일간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일간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보게 되면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무토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토일간.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 들어보면 뭐 개수, 묘목이다, 기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주 공부 이제 뭐 처음 만약에 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 십천간이나 12지 뒤에 그 오행을, 목화토금수 오행을 붙여서 읽는 습관을 꼭 들여라. 그냥 기토다, 기다, 개다, 개수다. 개수 하면 수잖아요. 기하면 기토다. 묘하면 목, 묘목이다. 여기 미토다, 오하다. 그래서 꼭 붙여줘라. 그건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자, 무토는 양이죠, 양. 플러스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 있다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카리스마도 있고 큰 산이고 넓은 대지고, 그쵸? 포용력도 있고, 근데 표현력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근데 이 기토 같은 경우는 이게 음입니다. 그쵸? 음의 어떤 성향과 성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여성성인 느낌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 성향, 그죠? 약간 부드럽고, 음이니까 그다음에 실리를 좀 따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성별에 따른 획일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그쵸? 보편타당하게 생각했을 때 여성이 조금 더 실리를 따지고 부드럽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토 같은 경우는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큰 산, 그쵸? 넓은 땅, 대지라고 얘기를 하면, 기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전옥답이라고 얘기를 또 하고요. 우리가 논이나 밭, 뭐 이런 뭔가를, 작물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양육, 이게 뭐 동식물을 다 얘기합니다. 그쵸? 양육이 가능한 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뭔가를 잘 길러내고 양육하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토라는 거에 어떤 특징은, 우리가 목화토금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흘러가잖아요. 목화토금수의 이 토는 중간에 있습니다. 목화를 우리가 양이라고 하고 금수를 음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토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이 토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쳐 놓는 겁니다. 양, 음을 합쳐 놓은, 전 요거를 보고서, 야, 참 한자랑 어떻게 음양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더하기 빼기랑 합쳐놓은 글자가 토일까, 이거 참 신기하다, 이렇게 한번 느낀 적도 있는데,
이 토라는 것은 무토나 기토는 일단은 중간이잖아요. 중간. 그래서 이게 두 개 사이의 중재나 중립이나 중용,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중개 또는 중개, 그쵸? 각각의 의미가 이제 좀 다르죠. 공인중개, 부동산 중개할 땐 이개자를 쓰고, 방송을 중개한다, 그쵸? 이어서 개주, 그쵸? 할 때 중간을 잇는다 할 때는 이제 여의자 개수를 쓰는데, 어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토나 기토가 다. 근데 기토는 조금 더 실리적이고 여성적으로 이렇게 섬세하게 하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음권 양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권과 양권이 있거든요. 자, 음권 같은 경우는 목이다. 그러면 이 간목,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병, 정, 무, 기, 자, 경, 신, 음권, 임, 개, 그렇죠. 그러니까 음양이 아니고 음권과 양권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천지통보에. 그래서 이 음권과 양권으로 나눴을 때, 이 기토는, 그쵸? 지하, 땅, 지하나 땅 속을 의미를 하고요. 기토는 지표면 또는 대기를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선생님, 임수가 음양이 바뀌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 지금 설명드리긴 다 그렇고, 제가 이 궁금하시면 제 10천강 강의에 음권 양권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음권의 글자는요, 요렇게, 요게 이제 음권으로 나눠지는데, 이 갑하고 기하고 이제 합을 하죠. 정하고 임하고 또 이렇게 합을 하고, 근데 이 기토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갑목과 또 갑기 합을 하잖아요. 갑기 합. 이 갑목이라는 것은 생명력, 용출, 시작하는 어떤 그런 뻗쳐나가는 아주 강한 기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합으로 잡아서 이 올라가는 기운을 중화시키고 중용시켜서 적당히 정착하고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워워시키는 어떤 글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목의 성장과 발전과 어떤 시작과 막 이렇게 뻗쳐나가는 기운을 잡아서 갑기압도 하면 이게 토 기운을 안정을 취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기토다. 그래서 기토일간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은 포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포용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신뢰와 신용을 지킵니다. 목화 토금수의 토가 우리가 믿을 신이거든요.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좀 성실, 그쵸? 성실하면서 신뢰와 신용을 좀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성실한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럼 기토는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구나.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십성을 적용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게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에 이 십성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십성 심리는 크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겉심리, 이제 표면 심리죠.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 이게 사주 십성 심리를 파악을 하고 어떤 기토 약간 물상적인 거랑 접목을 시키면요. 기토일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금방 이제 우리가 캐치가 되거든요. 자, 속심리
속마음, 이건 내면 심리죠.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보면 기토는 음간이잖아요. 음간이기 때문에 이제 양간은 겉심리가 간목일간 기준으로 보고 속심리가 경금일간 기준으로 본다면 음간은 그게 서로 크로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겉심리를 볼 때는 이게 경금일간 기준으로 기토를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죠? 토생금 하는데 양이고 음이니까 일단은 정인적인 어떤 겉심리를 봤을 때는 정인적인 느낌이 있는, 정인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글자구나, 기토가. 자, 그러면 이제 속심리, 내면 심리는 간목일간 기준으로 기토를 봤을 때, 자, 이것은 뭐냐? 정제네. 그러면 겉으로는 정인스러운 모습이지만 속 내면 심리는 또 정제적인 어떤 그런 특징도 갖고 있다. 그러면 정제와 정인의 심리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운세를 본다는 것은요, 사주 공부, 사주 풀이 공부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주 운세를 풀이하려면요, 아까 얘기했던 기토일간이나 그 글자의 자의죠, 자의. 그렇죠? 뭐 개수 묘목의 글자의 고유한 의미와 이게 물상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십성, 십이운성,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신살, 십이신살 포함해서, 그 다음에 통근, 뭐 투출, 생극제와 지제 합충 형파해, 이것들을 모두 망라를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운세를 읽을 수 있거든요. 정인, 정제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정인은 일단은 뭐예요? 우리가 육친으로 보면 엄마잖아, 엄마. 아까 기토일간이 양육하고 길러내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은 기본적으로 엄마와 같은 양육, 그 다음에 모성애적인 어떤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딱 봐도 저 사람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엄마같이 잘 챙겨주고 뭐 그렇구나 하면 일단은 기토일간의 어떤 심리를 갖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어떤 수용성, 정의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편인은 부정적인 마인드로 수용을 하는 게 이제 편인이거든요. 어쨌든 받아들인다. 그리고 어떤 이런, 그러니까 정인의 의미가 뭐 공부도 있고 문서도 있고 뭐 자격증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정인의 의미를 봤을 때 이제 그렇게도 보긴 하지만, 지금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의 심리, 그쵸? 그러니까 요런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걸로 이렇게 좀 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좀 따뜻합니다. 그쵸? 그리고 뭐 양육적인 모습이나 뭔가를 잘 길러내요. 기토일간 갖고 있으면은 식물, 집에서 뭐 식물 잘 길러내고요. 또 무슨 강아지나 고양이 뭐 이런 거 잘 키우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반려 동물, 기토일간 특히 많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직업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저는 아닌데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글자의 영향을 좀 받겠죠. 그쵸? 뭔가 이렇게 내 기운을 드러내고 하는데, 지금 내 기토일간은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아닌데요? 딴지 걸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속으로 딴지 거시려면 걸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사주라는 게 우리가 100% 점처럼 그렇지 않고 학문적인 어떤
근거와 이런 걸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속으로는요 정제적인 심리도 있어. 이게 뭐냐면 꼼꼼합니다. 정제는 어떤 꼼꼼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주의적이에요.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이제를 또 하나하나 잘 따집니다. 그리고 정제는 불안보다 안정을 추구해요. 투자 같은 것도 기토일관 같은 경우는 막 일확천금이나 로또나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추구하진 하는 것보다 일정한 수입, 안정 추구 뭐 이런 어떤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목적을 딱 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매진하는, 그쵸? 그 다음에 결과를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속심리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하죠. 뭔가를 양육하고 길러내고 하려면 부지런합니다. 부지런. 정제가 또 꼼꼼하고 성실하거든요. 정제는. 왜냐면 이렇게 편제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나 큰 돈이나 일확천금 막 이런 거를 원하지만 기본적인 성향은 정제적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올해 편제운이 들어왔다. 편관의 운이 들어왔다. 이랬던 기토가 나 좀 큰 돈 좀 벌어볼까? 좀 멋 좀 내볼까? 그쵸? 어떤 큰 감투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그쵸? 이런 모습으로 갑자기 이제 동할 수 있는 게 개묘년이라는 겁니다. 투자 안 하던 사람이, 좀 안정을 추구하던 사람이, 그쵸? 그 다음에 뭐, 성향적인 것도 뭐, 그래서 기토일관이 특히 올해 조금,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 버리고, 그냥, 따박따박. 원래 성향대로 저축, 적금해서, 남들 뭐 코인 했다, 뭐 주식해서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었네, 콕 해가지고 투자하면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기토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조금 조심하셔라. 욕심을 좀 내려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토일간. 자, 그래서 이제 기토일간의 이제 십성 심리를 알아봤는데, 우리가 물상적인 측면으로 한번 조금 한번 그 오행적인 어떤 특징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기토는요, 토잖아요, 토. 이제 기토인데 어떤 토냐? 이게 조금 조토나 습토 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토 같은 경우는 무토는 어떤 조토의 심리가 조토의 어떤 특징과 더 밀접하다면 기토는 습토. 왜냐면 이 땅에서 뭔가를 길러내려면요, 이 물, 습기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습토에 가깝지만 이 개수는 우리가 비, 시냇물, 이슬, 습기, 또 뭐 구름 이런 물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기토는 십성으로 따지면 기토한테 이 개수는 편재의 모습이지만 음양의 조화는 깨진 것 같지만 물상적으로는요, 이 임수는 고여있는 물이거든요. 고여있는 임수보다 더 반기는 모습입니다. 개수를, 기토가. 왜냐면 이 문전옥답, 그쵸? 뭔가를 밭이나 논에 큰 물이 나서 홍수가 와서 덮치는 것보다
비가 촉촉히 내려주면 뭔가를 키워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기토가 임수랑 만나면 또 이거를 뭐 기토탁임이라고 해가지고 흙탕물이 돼서 별로 안 좋다 하는데, 기토탁임은요, 물론 기토한테 임수 같은 경우는 정제가 되기도 하고요. 임수 입장에서 기토는, 임수 일간에서 기토는요, 이게 이제 정관의 모습이긴 한데, 두 개가의 어떤 물상적인 모습은 궁합이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섞여서 흙탕물처럼 뭔가 흐리멍텅해진다. 그렇죠? 이 임수에 맑은 고여있는 물이 이렇게 좀 훼손된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은 이런 의미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묘목은 우리가 풀, 화초, 크게 봐서는요, 이게 생명체를 얘기합니다. 생명체. 간목은 생기, 생명력, 어떤 체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토한테 묘목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키워낼 수 있는 땅에, 그쵸? 비도 촉촉히 내려주고, 풀도, 묘목의 왕제의 풀이니까, 풀이 왔네. 그쵸? 화초가 들어왔네.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키워낼 수 있는, 키우고 싶어 하는, 잘 키우고 싶어 하는, 편재잖아요, 편재. 그 다음에 편관. 그냥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그쵸? 일반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잘 키워내고 싶은 겁니다. 아주 잘 발휘하고 싶고. 왜냐면 이런 이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뭔가를 잘 키워내려면, 그쵸? 화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기토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천간으로는요, 병화, 지지로는 사화가 우선 1순위로 제일 좋고요. 병화나 사화가 없다면 천간으로는 정화나 지지로는 오화가 있으면 일단은 조금 아쉽지만 잘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일간이 이 인성이거든요. 이게 인성. 그러니까 요게 정인이고요. 이게 편인입니다. 정화나 오화가. 그래서 기사일주나 또 천간에 병화가 뭐 있으면 이게 천간으로는 이제 지지로는 편관이 왔지만 살인소통 시켜주는 인자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편재의 너무 현실적인 것을 인성의 어떤 쿠션이나 공부나, 그쵸? 이런 긍정적인 수용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제, 이 병화나 사화, 그쵸? 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기토가 음권, 양권으로 했을 때, 이게 음권의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음권과 양권의 글자는 궁합이 좀 잘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기토는 또 음권, 양권의 글자로, 요 개수도, 자, 개수는 음권, 양권으로 했을 때 양권의 글자거든요. 묘목도 양권. 그러니까 반겨합니다. 반겨해요. 그리고 음양으로 따지면, 개수도 묘목도 음인데 기토도 음이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한쪽으로 쏠렸지만 음권 양권으로 이론으로 보면 또 이게 조화가 맞아서 반겨한다는 겁니다. 잘 쓸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상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십성적인, 그러니까 사주풀이를 할 때, 사주풀이에서 사주풀이의 꽃이나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도구는 십성입니다. 십성. 우리가 십신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뭐 육신이라고도 뭐 하고, 육신이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십성으로, 십성이라는 용어로 이제 쓰는데, 십성적인 측면을 한번 우리가 읽을 줄 알면 그 사주풀이의 한 반 이상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토는 음의 토잖아요. 자, 계수는 음의 수고, 묘목도 음의 목이다. 그랬을 때 십성으로 봤을 때 토극수 하니까 내가 극한다. 편재구나. 천간으로. 목극토 극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보면서 계묘라는 이 간지, 계묘, 세운의 특징을 보면 이거 자체로 계묘로 봤을 때, 요거 자체로 봤을 때 수생목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의 기운으로 계수가 묘목을 생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요. 그러면서 식신이면서 자체로는 천을 귀인의 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계수는 묘목 위에 있기 때문에 요 관계는 또 12운성으로 장생의 관계입니다. 이 계수 자체가 수생목으로 목을 생하고 있지만 생을 받으면서 묘목 위에 앉아있는 계수는요 또 스스로 장생의 기운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생하면서 나도 생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장생은 막 태어난 갓난아기 어떤 그런 기상과 기운과 세기와 갖고 있는데 갓난아기가 약하잖아요. 물론 혼자 있으면 이렇게 강한 뭐 관대나 걸룩이나 제왕보다는 약하지만 이 갓 태어난 아기의 이 생명력이나 그쵸 울음소리나 뭔가를 시작하는 기운은 그렇게 약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아주 세다라고 강하다라고는 못하지만 그 기운의 펼침이나 드러냄은 약하지 않다. 그러니까 계수 편제가 이 묘목 위에 앉아 있으면서 장생이라고 약한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계묘 자체가 또 천을귀인의 어떤 모습이라 이 편제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로열틱하고 한 모습입니다. 천을귀인이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남들이 볼 때 잘나 보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묘 자체도.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하나 이 편제와 편관을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토일간한테 천간으로는 편제,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합쳐서 무수는 이거를 재생살 수생목으로 그쵸? 재생살 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편제가 편관을 상하니까 재생살이 좀 세게 들어오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기토도 의미고요 묘목도 의미고 계수도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은 치우침이 좀 센다 치우침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편제는 내가 극하는 거잖아요. 토극수하면서 내 힘을 빼고 목극토 하면서 나를 극하니 기토일간한테 계묘년의 운사라는 것은요 내 힘을 나를 설계시키는 강하게 힘을 뺀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게 나를 설계시켜서 이제 기토 신강신약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강신약은요 뭐 몇 점에서 이게 신강신약 억부용신을 뽑는 신강신약이 아니고 기미나 뭐 그쵸 기축
비견을 깔고 있든지 어떤 사주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일주 또는 다른 어떤 나를 도와주거나 하는 기운, 비견급자가 많거나 하는지, 그래서 그 정도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하신 분들한테는 기운이 더 빠져서 이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신강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신약하신 분들은 올해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이 들어와서 내가 편재, 편관에서 재생사해서 막 돌아다니고 뭐 이것저것 타이틀도 새로 갖고 막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내가 내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돈자됩니다. 돈자. 내가 스스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 운이 재생살 운이다. 그래요. 자, 편재를 먼저 볼 거예요. 편재의 특징은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육친적으로 보자고. 편재의 육친적인 특징. 남자한테는 남녀공이 이게 부친입니다. 부친의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한테는 이제 남녀한테 공이 부친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여자한테는 부친이면서 이게 시어머니, 시댁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재잖아, 재성. 그러니까 여자한테 남편이 관성이잖아요. 정편관. 그러니까 관성인데 관성을 생하는 게 재성이잖아요. 그쵸? 관편을 생했다는 것은 관성 입장에서는 이 재성이 인성입니다. 그렇죠? 재생관 하니까. 그래서 여자한테는 시댁이나 시어머니의 어떤 모습이 치우쳐 있는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고, 부친과 관련된 모습이 천간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자, 부친이 편관을 들고 들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어떤 사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친적으로. 그리고 시댁이나 어떤 시어머니와의 물론 좋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죠. 고부 갈등 없이. 근데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시댁과 시어머니 사이에 어떤 사건 사고나, 그쵸? 뭐 보통은 시댁과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경우는 뭐 조금 별로 없죠. 1, 20% 될까? 나머지 8, 90%는 고부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친적으로는 그렇고요. 천간으로 드러난 모습이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물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재물인데 이거는 안정적인 재물이 아니라 능동적 재물입니다. 내 거. 내 돈이 아니라 떠다니는 돈입니다. 떠다니는 돈. 내 거라고 할 수 없죠. 천간으로 편재가 둥둥 뛰어다닌다고 그게 내 건가? 내가 딱 잡아야지. 그리고 이 돈은 투기, 일확천금 또는 상속, 한 방에 들어오는 상속이나 뭐 이런 모습으로도 이제 우리가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는 남자한테 편재. 남자한테 편재는 여자잖아요, 여자. 어떤 여자냐.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그런 여자기보다는요, 유흥을 추구하는 여자. 애인. 그쵸? 짜릿한 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뭐 정제는 본부인이고 편재는 애인이냐 꼭 그렇게 양분하진 않지만 편재는 어떤 나한테 내 안정을 주는 모습보다는 짜릿함을 주는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음양이 일단 깨져 있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제라는 것은 또 사업성을 얘기하죠. 사업성. 그렇죠. 이런 어떤 투자 투기, 그래서 사업적으로 어떤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의 어떤 지배력, 어떤 역마적인 모습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천간으로 드러난다. 편제니까 기토한테는 갑자기, 그러니까 기토는 안정을 추구하고 정인과 정제적인 모습인데 갑자기 편제의 어떤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제 갑자기 뭐 애인이 생긴다든가, 남자라면, 또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나 뭐 시댁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리고 갑자기 투자해서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가, 또 상속받을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든가, 사업을 갑자기 늘리고 싶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은 역마적인 어떤 개수 자체가 또 아까 뭐 이슬 비라고 했으니까 움직이는 물이거든요. 돌아다니는 물, 어떤 역마적인 어떤 내가 그런 모습을 또 드러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편관을 보자고. 편관. 실제로 지지에 있는 편관은 지지니까 현실, 사건, 사고, 어떤 유형이나 패턴을 보여줍니다. 패턴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이제 글자다. 그러면 이 묘라는 것은, 묘가 편관으로 이제 작동을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편관이면 육친 먼저 보자. 인간관계죠, 이게 육친이. 자, 육친은 남자한테는, 편관은 자식입니다. 자식인데 편관이니까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자한테는 남자, 힘들게 하는 남자, 애인, 짜릿한 남자, 멋진 남자, 그쵸? 그냥 정관은 한 10년 살아서 별로 이게 감흥이 없는 그냥 안정적인 남자라고 하면, 편관은요 짜릿한 남자다, 애인 같은 남자다. 근데 묘목이니까 연하, 어린 풀이잖아요. 봄의 풀. 그 연하의 남자라고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지로 이 편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의 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자식이든 어떤 자식이든.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는 여자, 여자한테는 남자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 연애사, 결혼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녀한테 공이. 근데 그게 안정적이거나, 그 다음에 천천히, 그런 관계 형성이라기보다는 약간 불안정스럽고요. 갑자기, 급격히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든 발전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편관은 또 우리가 조직, 틀,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회사냐? 빡신, 또 보통 군검경, 이나 뭐 금융, 기타 등등 어떤 그런 좀 빡센 직장의 어떤 모습을 얘기를 또 하고요. 그리고 내 명함, 브랜드,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명함인데, 어떤 선출직 명함이라고 할 수 있죠. 선출직. 뭐 공무원이다 그러면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시험 들어가서 그게 아니고 무슨 구청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무슨 좀 겉보기 뻑기 라이온스 회장 뭐라든가 어떤 그런 선출직으로 명함을 또 새로 팔 수 있는 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평가는요, 고통, 힘듦, 시련, 구설, 사고, 수술,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왕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랑이가 들어왔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이라고 무조건 나쁘냐? 무조건 나쁘진 않습니다. 무조건 나쁘진 않아. 근데 왕관의 무게를 내가 견뎌야 되고요.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내가 호랑이를 만났어. 호랑이를 제압을 해서 잡고 이렇게 정말 내 편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죠. 호랑이 만나면 뭐 잡아먹힐 확률이 높죠. 하지만 내가 평소에 어떤 내가 힘이 있든 기술이 좋든 어떻게 해서 호랑이를 잡았다 그러면 그것은 영웅이 됩니다. 영웅. 난세 영웅이 되는 거죠. 이름이 납니다. 이름. 스타. 정말 스타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편제와 편관이 함께 들어왔다는 것은 수생목을 해서 편제가 편관을 생하는 재생사론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 그 폼생폼사 하고 싶은 거예요. 폼생폼사. 겉보기에 남한테 꿀리기 싫어하고 막 근데 편제니까 또 이제 과소비 해서 나를 좀 잘나게 드러내고 싶고 이름도 날리고 싶고 하는 무리수를 띄울 수 있다는, 무리수를 띄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재생 사례. 그러니까 크게 흥하고 크게 망한다. 그러니까 뭔가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단을 밟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은요, 정제와 정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이렇게 계단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충격파를 견뎌낼 수 있는데, 이 편제와 편관은요 이렇게 쭉 급상승을 합니다. 정점을 찍어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잘 나갈 때는 내가 평생 잘 나가고 평생 성공할 것 같고 큰 돈 벌고 잘 될 것 같아서 그 브레이크를, 그쵸?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 동안이.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생살의 이 모습은 폼생폼사나 과소비, 그 다음에 뭔가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드러내고 싶고. 그러니까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잘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좀 크게. 원래 기토일관이라는 이제 기토일관 특징은 정제와 약간 정인 이런 모습인데, 갑자기 편제편관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뭐 조금 명품도 사고 싶고, 명품백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명품 자동차죠, 자동차. 저는 큰 집, 능력도 안 되는데 차도 큰 차, 뭐 3000cc급 뭐 제네시스라든가 아니면 BMW, 벤츠, 내가 능력도 없는데 이런 차로 갑자기 바꾸고 싶어 하는, 그죠? 애인을 만났어. 천을귀인을 잘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능력을 오버해서 초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여자 같은 경우도 편관을 이제 해서 왕자한테, 짜릿한 남자한테 보이고 싶으니까 명품백 막 사가지고 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토일관한테는 정말 조금 결론은 욕심 버려라. 욕심 버리고 내 본 모습을 지키려고 옆에서 펌프질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라.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근데 공교롭게 보면 여러분들 23년도 운세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운세를 단순 23년만 보기보다는 제가 여기 이제 위에 띄워놨죠.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정제의 운이었어요. 천간으로. 지지로는 정관. 제가 작년에 기토일관 이민년 운세 강의를 할 때는 안정적이고 뭐 취직도 할 수 있고, 그쵸? 아까 취직 얘기 안 했네. 취직이나 어떤 이렇게 승진의 운도 있어요. 근데 힘든데, 원래 힘들었는데 더 힘든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다가 주어지고 프로젝트가 주로 주어지고 계묘년이 근데 작년에는 기토한테는 좀 안정적인 운이었다는 거죠. 기토가 인목의 정관이면서 뭐 12운성으로는 사지가 되기도 하고 안정된 운이었지만 23년도에는 그 안정을 바탕으로 갑자기 이제 이 편제와 편관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던 틀을 갖췄는데 작년에는 직장생활도 안정되게 좀 괜찮게 잘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직장생활 하면 뭔가 조금 이 커미션이나 성과를 많이 내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운이긴 한데, 나한테 딴 사람들한테는 야근에 어떤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는데 나한테는 이상하게 야근도 많고요. 힘든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주어져서 엄청 고생을 할 수 있는 운이다. 그쵸? 왕관을 쓰느냐, 호랑이를 올라타느냐, 내가 어떤 절제절명의 미션을 받아서 이걸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이 갑진년에 이게 정관이죠. 이거 이제 비견이면서 기지는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민년 계묘년에 이렇게 했던 내가 열심히 하고 틀을 갖추고 했던 모습이 24년에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천간으로. 그쵸? 내가 열심히 했다, 발발발 겼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좀 계묘년의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또 그러니까 백조나 오리가 물속에서 발을 겁나게, 그쵸? 막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갑진년 을사년에 이제 나의 천간의 모습으로 내 타이틀, 명예, 이름으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쵸? 그 이제 운을 우리가 또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민년 계묘년이 기토일관뿐만 아니라 둘 다 식신, 이민도 식신, 계묘도 식신, 천간으로는 수, 지지로는 목의 어떤 간지인데 음양이 바뀌어서 적용이 되다 보니 정과 편이 서로 바뀐 거예요. 식신은 상관으로, 편제는 정제로, 편인은 정인으로
천간지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편이었던, 그쵸? 양간 같은 경우는 뭐 편재, 편인, 편관, 식신 어떤 이런 운이었다면 음간 같은 경우는 정관이나 정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2022년도가. 근데 23년도에는 그 모습이 서로 크로스 바뀐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었던 분들은 약간 불안정적이고 급격하고 불안정하고 힘들었으면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렇죠? 병화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개묘년이 천간으로는 정관, 지지로는 정인운이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민년이 병화일간한테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천간으로는 편관과 지지로 편인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편관의 힘듦을 받아야 됩니다. 받았어야 되는 어떤 모습이에요. 뭐 지지로는 병화가 인목에 장생을 받는 어떤 편관의 모습이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들의 어떤 도움이나 손길이 있었다. 그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화가 힘들죠. 작년에 정화는 정임 합되면서 이게 이제 정관의 모습에 지지로 정관과 정인이었잖아요.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는 편관과 편인이니까 작년에 조금 괜찮았다면 올해 23년도에는 천간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 편관이니까 힘든 일, 구설 뭐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지로는 묘목의 편인이니까 건강적인 또는 문서를 잡는데 조금 잘못 잡는다든가 또는 이제 공부를 해오면 이제 우리 철학 이런 공부에 또 관심이 또 가는 그런 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을 좀 보자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전에 걸 보면 기해, 경자, 신축 19, 20, 21년도를 보면 기토일간한테는 이게 뭐 지지로는요 수잖아요. 뭔가 열심히 내가 극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했으나 이게 절지, 기해, 태지, 기축, 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운 자체가 내가 수기운의 추운 겨울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토일간이 절지에서 한번 끊어주면서 절처봉생해서 죽을똥설똥 살아나기 힘들었고 신축년에는 묻혔죠. 정말 힘없이. 그러다가 겨우 살아난 게 이민년. 근데 또 좀 살아났다 싶었는데 23년도에 기묘의 그러니까 이제 편관의 병지면서 재생살 운이니까 기토일간이 정말 이 19년도부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근데 올해만 좀 버텨내면 갑진년에는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뭐 세지의 기운이면서 뿌리도 기토가 진에 비옥한 땅을 얻기도 하고 천간으로는 또 갑기합을 하면서 정관이 나랑 합을 하니 안정적인 그런 운, 뿌리가 돼서 내가 좀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 운, 노련해지는 운, 그런 운이 오니 기토일간 힘들어도 올해 잘 버텨보자고요. 잘 버틸려면 어떻게 된다? 이 사주 공부하면서 어떤 운인지를 좀 내가 알고 두들겨 맞을 때 맞더라도 내년도에 희망을 좀 안고 그리고 크게 벌리고 크게 이름 내고 크게 투자해서 크게 먹고 싶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워워 하는 그런 운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토일간 같은 경우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이 나를 크게 힘을 설계시키는 운입니다. 물론 물상적으로는 비가 내려서 이 묘목이 기토에 뿌리도 내리고 그러니까 이 묘목은 기토가 이게 편간의 병지거든요. 물론 이 땅은 흙은요 이 목한테 무토나 기토나는 이 목이라는 게 관성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어떤 살을 내 이 몸을 내주는 겁니다. 거기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이 묘목이.
이게 또 현침살이잖아요. 현침의 글자잖아요. 나한테 뿌리를 박히면서 이 묘목이 커 나가려면 거기에 뿌리도 내리고 뚫고 올라오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기토는. 그게 편관의 작용으로 아픔을 동반을 하는 거죠.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그쵸? 정인의 마음으로 키우지만 정말 내 몸 아픈 거는 내가 받아들인다. 우리 자식, 우리 아이, 우리 내 딸, 내 아들 아픈 거는 정말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거의 어떤 처절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도 꿋꿋하게 버텨냅니다. 버텨내려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편재와 편관이잖아요. 전부 다 내 힘을 빼는, 그쵸? 빼는 그런 십성입니다. 내 힘을 더하는 십성은 뭐가 있죠? 인성, 나를 생하거나 비겁. 근데 식재관은 사실은 나를 설계시키는 글자니까 정말 내 뿌리가 약하고 내가 힘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다. 무리하지 마라. 하지만 어떤 기토일관이든 갑진년이 되면 진토라는 뿌리를 얻게 되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몰입하지 말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설렁설렁 여유 있게 허허실실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암만 힘들어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일들도 생기고 해서 골치도 아프고 하는데 어차피 생길 일 뭐 걱정한다고 걱정을 해서 그게 해결이 되면 걱정을 뭐 하루 종일이라도 하죠. 근데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걱정은 나의 이 스트레스만 키울 뿐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또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기토일관 올해 조금 힘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힘들어도 육친적으로는 아까 남녀운 들어왔다 했죠. 남녀 육친적으로 천간 일단은 근데 남녀운 애정 운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다든가 그 다음에 아주 괜찮은 여자가 나타난다든가 합니다. 근데 편재가 편관을 깔고 오죠. 괜찮은 여자가 힘든 여자 품위 유지를 시켜야 되는 어떤 힘든 여자 그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2년도에 괜찮고 부드럽고 뭐 그런 남자 그런 여자였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그런 원래 본 성격인 힘들게 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그 여자 정제정간 남자 여자를 너무 재미없다 해서 헤어졌는데 그래 괜찮은 백마탄 왕자 정말 괜찮은 여자 장생 천을귀인 그런 여자 고급스러운 여자 멋진 남자 만났는데 그래도
또 힘들고 내 품위 유지하려면 돈도 많이 나가고 하는 그런 여자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다 보니까 1시간 훨씬 지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천간의 생극제화와 뭐 12운성, 그 다음에 11신설, 그리고 기토 일간에 일주 6개 있어요. 기해, 기묘, 기미, 기사, 기유, 기축 일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